이제 좀 쉬어도 될까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5060 베이비붐 세대라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해봤을 질문입니다. 20살 무렵에는 나라가 가난했고, 30에는 집값이 올랐고, 40에는 아이들 학원비가 발목을 잡았고, 50이 넘어서는 부모 부양과 본인 노후가 동시에 밀려왔죠.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정년 혹은 은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앞두고 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될까? 아직 일할 수는 있는데 누가 써줄까? 회사 안 나가면 나는 뭐 하지? 이 질문은 단순히 개인의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퇴 쓰나미가 온다고요. 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 왜 쓰나미인가? 한국의 5060 베이비붐 세대는 단순한 인구 집단이 아닙니다. 이들은 산업화, 도시화, 수출 성장, 중산층 확대를 몸으로 겪고 만들어낸 세대입니다. 회사에서 핵심 실무자였고 소비의 주축이었고 자녀 교육과 부동산 시장을 움직인 당사자들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노동시장과 소비시장 동시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경제 구조가 아직 이 변화를 충분히 흡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연금은 충분하지 않고 재취업 시장은 협소하고 은퇴 이후 삶의 설계는 대부분 개인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불안의 시작이 됩니다. 3. 은퇴 후 삶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유. 은퇴한 5060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다음 장면이 달라집니다. 소비가 줄면 내수는 위축됩니다. 은퇴 후 지출을 줄이는 건 당연한 선택이죠. 그런데 그 규모가 수백만 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험 많은 인력이 사라집니다. 단절된 은퇴는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손실입니다. 노후 불안은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의료비, 복지 지출, 가족 갈등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즉,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개인의 행복 문제이자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4. 사례 은퇴했더니 하루가 너무 길더라. 서울에 사는 62세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이제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은퇴 6개월이 지나자 말이 바뀝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무섭더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줄었습니다. 처음엔 자유가 좋았는데 점점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는 동네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그제야 말합니다. 일은 안 해도 역할은 필요하더라. 이 사례는 은퇴가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5. 사례 연금만 믿기엔 너무 길어요. 부산의 58세 이 모 씨는 자영업을 하다 폐업하고 은퇴를 준비 중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한 순간 현실이 확 와닿았다고 합니다. 이걸로는 생활이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주 3일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했겠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이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현 구조에서 너무나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6. 사례 은퇴를 준비한 사람은 표정이 달랐다. 반대로 준비가 된 은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경기도의 64세 박모 씨는 50대 초반부터 은퇴 이후를 준비했습니다. 수입을 줄이고 소비를 조절하고 은퇴 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미리 시작했죠. 지금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의를 하고 소소한 수익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해서 편해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은퇴의 질을 가르는 건 금액보다 준비의 방향입니다. 7. 한국 경제의 다음을 위해 필요한 시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은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완전히 일에서 배제할 것인가?
경험을 활용할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은퇴 이후의 삶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인가? 은퇴는 끝이 아니라 형태가 바뀐 참여가 될 수 있습니다. 5060세대가 소비자이자 학습자이자 일하는 시민으로 남을 수 있다면 은퇴 쓰나미는 재앙이 아니라 완만한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은퇴는 내려놓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은퇴는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이 아닙니다. 속도를 바꾸고 역할을 바꾸고 삶의 중심을 다시 잡는 과정입니다. 5060 베이비붐 세대가 어떻게 은퇴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노후가 달라지고 가족의 안정이 달라지고 한국 경제의 다음 장면도 달라집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은퇴 이후 나는 어떤 삶에 참여하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이 은퇴 쓰나미를 넘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9. 은퇴 이후 3. 왜 돈보다 구조가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돈입니다. 연금, 저축, 부동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를 보면 노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1순위는 소득이 아니라 삶의 구조입니다. 심리학과 노년학 분야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롤 로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이를 통해 세 가지를 얻습니다. 하루의 리듬, 사회적 관계, 내가 쓸모 있다는 감각. 은퇴와 동시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지면 뇌는 이를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은퇴 직후 12년 사이에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만성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즉 문제는 얼마를 가지고 은퇴하느냐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삶의 리듬과 역할이 유지되느냐입니다. 10. 인간의 뇌는 쓸모없어짐을 가장 두려워한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목표와 피드백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출근, 업무 결과, 평가. 이 구조는 피곤하지만 뇌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이 구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가 없어지고, 성취 피드백이 사라지고, 사회적 비교 기준도 흐려집니다. 이때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활동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은퇴 후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작더라도 명확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수입이 크지 않아도 직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사회 안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1. 고령사회에서 일의 정의는 달라져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을 젊은 사람이 하루 8시간 정규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령사회에서는 이 정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5060세대는 여전히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문제는 생산성이 아니라 활용 구조입니다.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책임은 줄고 경험은 활용하는 형태. 속도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역할. 이런 일들은 이미 선진 고령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독일, 북유럽 국가들은 은퇴를 완전 퇴장이 아니라 노동 형태의 단계적 전환으로 설계합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합리적인 경제 전략입니다. 경험 많은 인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사회 전체로 보면 비효율이거든요. 12. 왜 5060의 재참여가 한국 경제에 필요한가? 5060세대가 완전히 소비를 줄이고 일에서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수 시장은 더 빠르게 위축됩니다. 젊은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복지 재정 압박은 가속화됩니다. 반대로 5062 부분적으로라도 일하고 소비하고 관계를 유지하면 경제는 훨씬 부드럽게 전환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세대가 가진 신뢰 자본과 경험 자본입니다. 이건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 쓰나미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젊은 세대를 더 빨리 키우는 게 아니라 5062 천천히 빠져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13. 개인 차원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그렇다면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은퇴 후 하루의 구조를 미리 그려보는 것. 돈 계산보다 먼저 월요일 아침에 나는 뭘 할까? 를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과 무관한 쓸모 있는 역할을 확보하는 것. 강의, 봉사, 멘토링, 소규모 일. 무엇이든 좋습니다. 셋째, 관계를 회사 밖으로 옮겨두는 것.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인간관계의 급격한 단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된 사람은 통계적으로도 노후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14. 결론, 은퇴 쓰나미의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은퇴 쓰나미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로 남길지 전환의 계기로 만들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답은 분명합니다.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전환이어야 하고, 노후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참여 주체여야 하며, 5060은 부담이 아니라 자원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삶의 구조가 유지되는 사회, 그 사회가 결국 가장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듭니다. 이제 질문은 더 명확해집니다.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나는 어떤 역할로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만이 은퇴 쓰나미 이후의 다음 장면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